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아주 평범했던 대화에서 나왔을 뿐인데 상대의 아주 미세한 찡그림 하나가 마음에 남아서 몇 시간이고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다른 사람은 이미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을 시간인데 혼자서만 그 순간을 계속 되감게 하듯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그 침묵은 어떤 의미였을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장면을 붙잡고 놓지 못한 채로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마음속 어딘가에 꺼진 버튼이 없는 것처럼 늘 켜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기척에도 반응하고 사소한 변화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세상이 온통 깜빡이는 신호등처럼 느껴지는 상태로요. 저도 예전에는 그걸 단순히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 그건 세심함이라기보다 긴장된 실처럼 팽팽한 상태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방에 들어서면 공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목소리의 높낮이가 어떤지, 대화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의식적으로 훑게 되죠. 누군가의 말투가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괜히 마음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한 공간 안에서 두 겹으로 존재하게 돼요. 겉으로는 웃고 이야기하는 나, 그 뒤에서는 계속 상황을 분석하는 또 다른 나. 이런 사람들은 흔히 예민하다, 걱정이 많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높은 감도로 작동하는 경보장치에 가까워요. 말로 표현된 것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듣고 행동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의도까지 읽어내려 하죠. 하나의 만남이 마치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피로는 일의 양에서 오기보다 쉬지 못하는 마음에서 쌓여요. 화면은 꺼졌는데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앱처럼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지치는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뭔가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느낌.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요. 슬픔을 느끼면서도 왜 내가 슬픈지, 이 감정이 타당한지,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또 한 번 곱씹어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러움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며 춤을 추는 사람처럼 동작은 점점 정확해질지 몰라도 몸을 맡기는 즐거움은 줄어들 수 있어요. 원래는 나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어야 할 자각이 어느 순간 나와 경험산 위에 얇은 유리막처럼 자리 잡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감각 덕분에 갈등을 미리 피하고 상대의 마음을 빠르게 읽고 상황을 부드럽게 정리해내는 순간도 많으니까요. 다만 그 대가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오래 남아요. 모든 신호가 중요해 보이다 보니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늘 경계하는 상태에 익숙해진 마음은 고요함마저 낯설어해요. 어쩌면 그들을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생각이 양이 아니라 늘 맞아야 한다는 감각일지도 몰라요. 반응도 이해도 스스로를 조율하는 방식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용한 압박. 그렇게 마음속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다 보면 삶이 시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돼요. 계속 분석 모드로 서 있는 동안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시간을 좀처럼 허락하지 못한 채로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피로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맡은 일도 해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집중해서 들어주니까요. 다만 그 안에는 늘 불이 켜진 관제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하나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여러 개의 변수가 떠오르고 혹시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따라붙죠. 아무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온전히 그 순간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웃고 있을 때도 동시에 내 표정이 자연스러운지 의식하고 무언가를 털어놓으면서도 상대가 진짜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건지 살핀다고 했어요. 머릿속에 두 개의 화면이 켜져 있는 것처럼요. 하나는 지금의 현실을 비추고 다른 하나는 그 장면을 해석하고 비교하고 예측하는 자막을 흘려보내죠. 이상하게도 그 두 화면은 좀처럼 동시에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은 점점 작은 사회 문제들의 연속처럼 느껴져요. 한 문장을 들으면 그 말의 톤과 타이밍, 그날의 분위기까지 함께 계산하고
메시지 하나를 받아도 마지막 마침표의 온도를 가늠해 보게 되죠. 처음에는 이런 예민함이 장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호작용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다 보면 보이지 않는 통제를 계속 유지하느라 스스로가 먼저 지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단순히 생각이 많은 습관이라기보다 안전해지고 싶은 마음에 가까워요. 주변의 신호를 충분히 읽어내면 상처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분위기를 읽는 사람이 되고 목소리의 결을 조절하고 반응 하나에도 의미를 담아 조심스럽게 내보내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분명한 논리로 움직이지 않죠. 스쳐 지나간 시선일 뿐일 수도 있고 그저 피곤해서 생긴 침묵일 수도 있어요. 꼭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단순한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분석에 익숙해진 마음은 그 단순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 깊이 파고들고 여러 가지 장면을 상상하고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해두죠. 그러는 사이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일, 듣고 느끼는 일 자체는 점점 어려워져요. 이해하려는 노력은 커지는데 경험은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요. 어쩌면 가장 아픈 지점은 많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일지도 몰라요. 누군가 조용해지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무언가를 고쳐야 할 것처럼 느끼죠. 방 안에 공기를 떠받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긴장을 먼저 감지하고 풀어보려는 사람, 아무도 맡기지 않았지만 스스로 떠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내 공기는 누가 다독여주고 있을까? 지나치게 또렷한 의식은 늘 준비된 상태를 요구해요. 하지만 사람의 몸은 끝없이 대비하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눌린 스프링처럼 어느 순간 탄성을 잃어버리죠. 두 번째 화면을 켜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조차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이유 모를 두통이 반복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온 뒤에야 비로소 신호를 느끼죠. 그래서 어쩌면 필요한 건 더 정교한 분석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일지도 몰라요. 어떤 순간은 끝까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해석하지 않아도 흘러가요. 그저 거기에 머무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분석 아래에서 또 다른 층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단순히 생각하는 걸 넘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리는 힘.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슬픔 바깥에 서서 이 감정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태도. 겉으로 보면 꽤 성숙해 보이는 능력이지만 그것이 과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늘 채점표를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자리 잡게 돼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점수를 매기듯이요. 대화 자리에 들어서면 그냥 분위기를 느끼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죠. 내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진 않은지,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진 않은지, 혹시 불편함을 주고 있진 않은지. 마치 카메라가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처럼 사소한 표정까지 의식하게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의식하다 보면 원래 갖고 있던 자연스러움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요.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번 검열을 거친 뒤에야 세상 밖으로 나가죠. 그 결과 나와 내 삶 사이에 묘한 거리가 생겨요.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경험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면서도 까다로운 관객이 된 느낌.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 고치고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다듬고 생각조차 그대로 믿기 전에 다시 손봐요. 그렇게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살고 있다는 감각이 흐릿해져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어른스럽다, 깊이가 있다, 속을 안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편안한지 자유로운지 묻는 질문은 잘 나오지 않아요. 늘 자신을 분석하다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떨림마저 의심하게 되거든요. 기쁨도 점검의 대상이 되고 화도 과한 건 아닌지 재보고 침묵마저도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되짚어보게 돼요. 이 과도한 자기인식은 어쩌면 아주 깊은 믿음에서 비롯됐을지도 몰라요. 내가 충분히 통제하면 다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동기와 반응을 정확히 이해하면 놀랄 일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 하지만 감정의 세계는 기계처럼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예측을 벗어나고 때로는 모순되고 이유 없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걸 완벽하게 다듬으려 할수록 긴장만 더 쌓여가요.
항상 자신을 감시하는 삶의 대가는 스스로에게 실수할 여지를 잘 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과한 반응을 보일까봐, 비합리적으로 보일까봐, 통제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점점 더 자신을 단단히 조여요. 그런데 오래 조이고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창의적인 충동, 무모해 보일지라도 한번 해보는 용기까지 함께 눌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아무도 채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의 표정과 몸짓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까요? 조금 더 많이 말해볼 수 있을지, 조금 더 크게 웃어볼 수 있을지, 혹은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 인정해 볼 수 있을지. 어쩌면 진짜 성숙함은 내면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서툴고 덜 다듬어진 순간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을 평가하는 렌즈를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박자를 다시 느끼기 시작해요. 밖에서 구경하듯 바라보는 대신 그 리듬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면서요. 그렇다면 더 큰 질문이 남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팽팽한 인식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단순한 타고난 성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많은 경우 아주 이른 시절부터 조용히 이어진 적응의 결과에 가까워요. 어른의 감정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환경,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공기가 얼어붙던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신호를 빨리 읽는 법을 배우게 되죠. 표정을 살피고 기분을 짐작하고 행동을 조절하면서 상황을 안정시키려 해요.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감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기본값이 돼요. 문제는 몸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어른이 되었고 비교적 안전한 관계 안에 있는데도 신경계는 여전히 위험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답장이 조금 늦어져도 여러 가능성이 떠오르고 참깔의 침묵에도 긴장이 스며들죠. 지금이 위험해서라기보다 과거의 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상처를 피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서툴러요. 주변을 살피는 법은 익숙한데 내 안의 필요를 묻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가 불편해하는지는 금세 알아차리면서도 내가 지쳐있다는 사실은 늦게 알아요. 방 안의 긴장감은 감지하면서도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는 건 지나쳐요. 오랫동안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이 안쪽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것은 과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충성일지도 몰라요. 다시는 통제력을 잃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처럼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온전히 이완되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공격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가볍게 방어 태세를 취한 채 살아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해요. 잠이 얕아지고 어깨가 굳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뭔가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만 안정될 것 같은 느낌. 여기에는 조금 슬픈 역설이 있어요. 한때 나를 지켜주던 능력이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한다는 사실. 타인의 기류를 읽는 힘은 분명 장점이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은 점점 무거워져요. 혹시라도 힘을 빼면 모든 게 흐트러질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버티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요한 건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전략이 지금도 꼭 필요한지 천천히 살펴보는 일이에요. 신경계는 다른 방식으로도 안전을 배울 수 있어요. 모든 위험을 미리 스캔하는 대신 위험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 모든 걸 예방하려는 태도에서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의 미묘한 이동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질문일지 몰라요. 나는 지금 현재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옛 기억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 울리던 경보는 예전만큼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그 틈 안에서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고 그 멈춤 속에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요. 그렇다면 늘 불이 켜져 있는 뇌와 함께 살면서도 그 불빛에 스스로 타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해답이 억지로 무심해지거나 덜 예민해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나를 지켜준 구조를 하루아침에 떼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드는 법을 배우는 일일지도 몰라요. 인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모든 신호를 즉시 처리해야 할 명령처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버거워지죠.
관찰하는 것과 짊어지는 것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조용해졌다는 걸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곧바로 내 책임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요.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끼더라도 바로 뛰어들어 바로잡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방 안의 모든 흔들림이 내 역할은 아니니까요. 스스로를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공간 안에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머물 수 있어요. 모두의 감정을 조절하는 장치가 아니라요. 이를 위해 필요한 건 타인과의 경계가 아니라 내 인식과의 경계일지도 몰라요. 생각이 여러 가설을 빠르게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잠시 멈춰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실제 근거는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추측인지. 이 질문은 감정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허락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해방이 돼요. 조금 서툰 말을 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상대의 기분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조금 실망시킨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런 가능성을 하나씩 받아들일 때 신경계는 다른 방식의 안전을 배우기 시작해요. 통제에서 오는 안정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회복의 감각에서 오는 안정이요. 공감은 건강한 경계 안에 있을 때 아주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남들이 놓치는 결을 보고 말해지지 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흡수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한다고 해서 다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대신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내 몫의 에너지를 조금 남겨둘 수 있을 때 그 예민함은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길을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이 돼요.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밝은 빛으로요. 결국 평온이란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상태가 아닐지도 몰라요. 늘 또렷하게 인식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침묵은 오히려 낯설 수 있어요. 대신 내 생각의 흐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이 생겨났는지 이해하고 그동안 나를 지켜준 힘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여전히 당신은 타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릴 거예요.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은 공기의 흐름도 감지하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서둘러 고치려 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미소 짓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인식의 불빛은 더 이상 경보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빛일 뿐이에요.